마코토는 어떤 의미로든 웃음거리 그 자체야. 웃기지도 않은 농담이지. 거의 신과 같은 힘을 얻게 된 마코토의 기상천외한 모험을 따라가봐. 평범한 일상을 보낸 마코토는 아버지의 새 판타지 소설을 집어들고 침대에 털썩 누웠어.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그는 필멸의 존재가 이해할 수 없는 우주의 장막 속에서 둥둥 떠다니게 되고 그곳에서 츠쿠요미라는 고대 신을 만나 부모님이 다른 세계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돼. 여러 사정으로 부모님은 그를 다른 세계의 신에게 맡기기 위해 다른 세계로 넘겨주는 계약을 맺었어. 만약 그가 순순히 가지 않으면 여동생 유키코나 메리 중 한 명이 대신 끌려갈 수도 있어. 마코토는 한 가지 조건에 동의하지만 츠쿠요미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절해. 그는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삭제하고 체포될 만한 물건들을 모두 없애겠다고 약속합니다. 츠쿠요미에게 부모님께 전해달라는 편지를 건넨 후 이세계 여신이 갑자기 그를 소환합니다. 하지만 여신은 그의 끔찍한 외모를 보고 그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던져버리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타협 안으로 그녀는 그에게 인간 외 모든 세계의 언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줍니다. 마코토가 함정문을 통해 떨어지자 츠쿠요미가 나타나 그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는 마코토가 인간 세계에서 억눌렸던 진정한 잠재력 때문에 이 세계에서 육체적으로 더 강력하다고 설명하지만 여전히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츠쿠요미는 마코토에게 행운을 빌고 마지막 힘을 다 소진한 채 사라집니다. 먼 곳에 보이는 높은 산을 향해 사흘 밤낮으로 헤매던 마코토는 지치고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주변 몇 마일 안에는 싱글 여성은 없어요. 그가 도와달라는 외침을 듣고 달려가 보니 탐욕스러운 늑대가 돼지 소녀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는 늑대를 발로 차서 늑대가 살점과 털뭉치로 엉망진창이 되어 폭발하게 만들어요. 마코토는 겁먹은 돼지 소녀를 진정시키고 소녀는 자신을 엠마라고 소개하죠. 엠마는 마을을 덮고 있는 안개를 거치게 하기 위해 지역 신인신에게 자신을 희생하러 가는 길이라고 설명해요. 엠마는 마코토를 마을로 데려가고 다른 오크들은 그가 너무 못생겨서 반인반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마코토는 엠마가 마법으로 접시를 공중에 띄우는 것을 보고 더 보여달라고 부탁해요. 엠마는 기본적인 화염구 주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마코토는 쉽게 따라하죠. 그녀와 다른 사람들은 그의 레벨이 엄청나게 높을 거라고 믿지만 그가 레벨 1이라는 걸 알고 모두 실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는 그에게 마법을 더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한다. 다음날 마코토는 엠마의 마법 주문 목록을 가지고 출발하고 신에 대해 뭔가 하겠다는 편지를 남긴다. 신의 산에 들어가기 전에 마코토는 파이어볼 주문의 힘을 시험하다가 무심코 신성한 문을 파괴한다. 그는 또한 그녀의 이름을 빌려 오크들을 억압하던 신의 제자라는 자들을 우연히 물리친다. 거대한 용인신의 모습을 드러내 마코토를 공격한다. 하지만 츠쿠요미가 마코토에게 자신의 힘을 준 덕분에 그는 초월적인 직감으로 용의 공격을 피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개구리 펀치로 끝나는 치명적인 복싱 콤보를 사용한다. 죽음이 임박하자 신은 필사적으로 마코토를 환상의 큐브 속으로 던져 넣어 정신적인 낙원에 가두려 한다. 신은 자신이 활쏘기 클럽에서 짝사랑하는 헤이스가와 함께 있는 환상을 보게 된다. 헤이스가와는 갑자기 그에게 고백하고 젖은 티셔츠를 입은 마코토는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편 신은 마코토의 부모가 원래 이 세계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과거에 큰 관심을 갖게 된다. 꿈속에서 헤이스가와는 이 가상의 헤이스가와가 자신의 변덕에 따라 행동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모든 것이 츠쿠요미가 자신에게 준 힘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는다. 헤이스가와는 자신을 중심으로 설정된 공간을 제어하여 숨겨진 아이템을 찾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마코토는 자신을 둘러싼 꿈의 큐브를 깨뜨리고 신은 두 팔을 들고 등을 대고 구르며 항복한다. 신은 마코토에게 계약을 맺어 그들의 힘을 강화시켜 주겠다고 제안한다. 마코토의 과거를 들여다본 후로 그에게 매우 흥미가 생겼다고 하는군요. 마코토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몽상과 깊은 욕망을 얼마나 많이 본 걸까요? 어쨌든 마코토는 계약에 동의합니다. 신은 의식을 시작하지만 마코토의 압도적인 힘 때문에 80대 20으로 조건을 설정해야만 합니다. 신은 정통 일본 의상을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신은 계약 조건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더 약한 개인이 그들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마코토의 사극에 대한 기억입니다. 맞아. 쟤는 고담 오타쿠 드래곤이야. 최악의 드래곤이지. 신은 마코토를 자신의 데모 플레인으로 데려가 그녀의 지배에 있는 독립된 영역이자 하위 공간이지. 황량한 불모지였던 곳이 풍요롭고 비옥한 샹그릴라로 변모했어. 감을 좀 딴 후에 마코토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신의 데모 플레인의 바깥 경계를 감지하고 그 면적이 거의 한 나라만큼 넓다는 것을 알게 돼. 마코토는 오크들이 아마 여기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들이 현실 세계로 돌아왔을 때 엠마가 마코토에게 신과 싸우지 말라고 경고하러 와 있어. 마코토는 이미 신과 싸웠어. 신은 엠마에게 전투 중에 떨어진 자신의 비늘 몇 개를 던져줘. 엠마는 자기가 신께 직접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기절해요. 오크 마을은 안개가 거친 것을 축하하고 엠마는 마코토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해요. 신은 오크 족장에게 말을 걸고 족장은 마코토가 마을 딸들의 죽음을 복수해줘서 기뻐해요. 신은 족장에게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살고 싶은지 물어봐요. 다음 날 모든 오크들은 짐을 싸서 신의 이계로 이사갈 준비를 해요. 마코토는 특히 신의 이계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아이디어에 극도로 반대해요. 신의 작은 버전, 그녀 존재의 파편이 마코토에게 어떤 위협으로부터든 자기가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안심시켜요. 비록 롤러코스터키 제한 표지판조차 이기지 못했지만요. 신의 손짓 한 번으로 마을 전체가 그녀의 이계로 이동해요. 오크들이 주변 지역을 재건하고 변화시키는 동안 마코토는 자신의 마법 능력을 연마하며 자신이 물 속성에 가장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편 신은 자신의 기억 속에 기록된 역사 드라마를 몇 시간이고 시청한다. 마코토는 신이 자신의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 굳은 일을 못하게 하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불평한다. 마코토는 신에게 볼거리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지만 신이 실수로 이로드에 대한 기억을 꺼내자 포기하고 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둔다. 마코토가 드라마를 보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만족한 신은 TV를 만들 재료를 찾아 떠난다. 마코토는 가족 사진에 대한 기억을 보고 그들이 이곳에 왔을 때 걸었던 길을 따라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심한다. 따라서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인간 마을을 찾는 것이다. 한편 한 외로운 모험가가 검은 재앙이라고 알려진 치명적인 괴물과 싸운다. 마코토는 숲을 개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오크 몇 명과 마주친다. 그는 카이라고 이름 붙인 새로운 힘을 사용하여 쉽게 나무를 베어 던져버린다. 그러고는 오크 한 명의 부상을 치유하자 그들은 만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를 치료했다고 외친다. 하지만 마코토는 자신에게 카이를 사용하여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갑자기 신이 부상당한 드워프를 데리고 도착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재앙의 검은 거미가 이계의 벽을 뚫고 나온다. 신은 과거에 검은 거미와 싸웠지만 상처만 입힐 수 있었다. 그녀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마코토에게 검은 거미를 쫓아낼 것을 맡긴다. 마코토는 포켓몬 논리를 적용해서 거미의 약점은 불이라고 추론하네. 마코토가 검의 불 마법을 불어넣지만 거미는 뛰어난 재생 능력을 보여줘. 있는 힘껏 공격해도 거미는 계속 덤벼드네. 신이 마코토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해줘. 보통 검은 거미는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으면 떠나는데 마코토가 주는 데미지를 너무 좋아해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 설상가상으로 마코토가 마법을 쓸수록 재생 능력이 더 좋아진대. 드워프는 심지어 장로 드워프가 만든 무기로도 상처를 입힐 수 없다고 덧붙이네. 마코토는 불화살을 퍼붓지만 검은 거미는 데미지를 주는 것보다 더 빨리 회복해. 그것은 마코토의 방어 카이 장벽을 뚫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하지만 거미가 그를 먹기 전에 마코토의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카이를 폭발시켜 검은 거미를 날려버립니다. 그러고는 회전하는 화염 탄환 기관총을 사용하여 거미가 재생되는 만큼 빠르게 상처를 입힙니다. 결정타로 그는 특기인 거대한 물 화살을 사용하여 날려버립니다. 그러고는 곧 부상으로 쓰러지지만 거미는 전혀 다치지 않은 듯 돌아옵니다. 신이 그의 곁으로 달려가지만 거미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지만 먹는 대신 전투가 얼마나 환상적이었는지, 고통이 얼마나 훌륭해지는지 감탄합니다. 신은 거미의 얼굴을 발로 차서 주의를 끌고
마코토에게는 그 둘을 하청 계약으로 둘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재앙의 검은 거미는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데 설득되고 신은 그녀와 마코토 사이에 계약을 맺습니다. 마코토가 깨어났을 때 뱃속의 구멍은 사라졌지만 또 다른 일본풍 소녀가 그의 늘어나는 하렘에 합류했어. 마코토는 깨어나서 당연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에 화를 내 드워프족의 존경받는 원로인 바로는 마코토를 구원자로 여기고 그의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해. 마코토는 동의하지만 신이 몇 가지 추가 조건을 붙여 신은 완고한 드워프족을 설득해서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해 바론에게 자신의 용 비늘을 줘. 마코토는 부모님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이계 밖을 탐험해. 그는 근처 제츠야 마을에서 단서를 찾기를 바라지만 신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를 불러들여. 신과 거미 소녀는 이름을 원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 이름을 갖고 싶어 하니까 마코토는 자신이 아는 가장 용맹한 여성 사무라이 이름인 신타모라고 짓기로 하죠. 타모에게 빛이 쏟아지면서 이름에 따라 힘이 강해진다는 걸 보여주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마코토는 거미 소녀에게 미호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미호가 사회에 다시 통합하기 위해 밑바닥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서 제로라는 뜻의 글자를 썼어요. 다음 날 인종적으로 다양한 군중 앞에서 타모와 미호의 새로운 이름을 발표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게다가 마코토를 어떻게 부를지 결정하기 위해 투표도 하죠. 대중의 요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마코토의 새로운 호칭은 도련님이 됩니다. 마코토는 그런 부끄러운 칭호로 불리는 걸 싫어하지만 기대에 찬 부하들의 얼굴을 보자 어쩔 수 없이 맞춰주기로 한다. 마코토는 드워프족의 지도자 엘드를 만나는데 엘드는 마코토가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엘드는 마코토가 여신에게서 임무를 받았냐고 묻지만 마코토는 그녀의 얼굴만 떠올려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낀다. 그는 여신과 엮이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엘드는 오히려 그걸 방인다. 엘드와 그의 부족 역시 여신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마코토의 휘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타모에는 자신의 추종자들인 미스트 리자들을 소개한다. 그들은 충실한 신봉자들로 빛나는 청록색 비늘이 특징이다. 미호는 자신의 추종자들인 알크를 소개한다. 미호는 그들이 자신처럼 굶주림에 시달렸지만 마코토님의 정수, 즉 피와 만화를 받고 정신을 차렸다고 설명한다. 미호는 마코토의 피가 묻은 손을 자기 추종자 중 한 명의 가슴에 꽂아 넣는 걸 보여주려고 하죠. 마코토는 재빨리 모임을 끝내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아까 봤던 인간 마을을 조사하러 떠납니다. 황무지로 돌아온 그는 인간 소녀를 발견하지만 마코토의 얼굴을 보자 두려움에 질려 도망칩니다. 마코토는 그녀를 따라 마을로 돌아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괴물처럼 대합니다. 마코토는 화살 세례를 받자 어쩔 수 없이 도망치고 여신의 영향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좌절한 마코토는 이계로 돌아와 인간들이 카멘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놀랍게도 엠마, 타모, 심지어 미호까지 그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코토가 공격받은 이유는 그의 얼굴 때문이었지만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마코토는 그저 엄청난 양의 만화와 마력을 흘리고 있었고 그 때문에 험악한 악마처럼 보였던 거죠. 다행히 엠마가 마력을 억누르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마코토는 카메너를 배워서 인간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마코토는 카메너 쓰기와 말하기의 기초만 겨우 익힐 뿐이다. 드워프 대장장이가 마력을 담을 반지를 가져오지만 닿자마자 산산이 부서진다. 또 한 주가 지나고 마코토는 미호의 끈기 있는 지도 아래 카메너 공부를 계속한다. 그는 약간의 마법을 사용하여 단어를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의사소통 문제를 덜 수 있게 된다. 드워프 대장장이가 드로프닐이라는 특별한 반지를 다시 가져오고 이번에는 마코토의 거대하고 꿈틀거리는 괴물 같은 마력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마코토, 미호, 토모에는 변장을 하고 인간 마을 세츠야에 들어간다. 마코토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위장하고 그들은 문을 통해 들어가고 복면을 쓴 소녀가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다. 마코토는 마을 사람들이 다 멋있어 보인다고 하지만 타모우는 그냥 평범해 보일 뿐이라고 말하죠. 신은 정말 편애를 하는군요. 마코토, 미호, 타모우는 세츠야 모험가 길드에 가입하러 들어가지만
접수원은 처음엔 마코토의 외모를 보고 그를 의심합니다. 미호와 타모우는 그녀를 협박해서 그녀의 의심을 금세 잠재웁니다. 접수원은 마코토가 상인 길드 카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냥 흉내만 내는 거라서 잃어버렸다고 주장합니다. 접수원은 재발급 받으려면 차이지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호와 타모가 길드의 레벨 감정 스크롤을 과부하시키자 접수원은 더 큰 스크롤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타모는 놀랍게도 133 이깅 레벨이고 미호는 훨씬 더 인상적인 150 레벨입니다. 타모는 거미 변태가 자기보다 레벨이 높다는 걸 믿을 수 없어 두 사람은 길드 카드를 받고 타모는 다음으로 계급이 높은 모험가가 누구냐고 물어봐. 그녀는 랜서를 쓰러뜨린 것으로 유명한 드래곤 슬레이어 소피아라고 대답해 마코토 차례가 되어 레벨 감정을 받을 때 그는 그 이후로 상황이 바뀌었기를 바라지만 변한 건 없어. 그는 여전히 이전처럼 레벨도 낮고 한심해. 이걸 지켜보는 다른 모험가들은 그들이 쌓아온 섬세한 균형을 망치는 걸 좋게 보지 않아. 여관에 도착하자 타모우는 접수원을 협박해서 여관 전체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며 숙박비를 깎아내. 자리를 잡으면서 마코토는 마을 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걸 알아차리고 매우 수상하게 여겨 마코토와 미호가 저녁을 먹으러 간 동안 타무에게 짐을 봐달라고 부탁해요. 마을에 들어온 이후로 누군가 자신들을 미행하는 걸 감지했거든요. 그날 저녁, 자객들이 여관으로 몰려들 때 마코토와 미호는 거리에서 어린 소녀를 만납니다. 미호는 그 어린 소녀를 쫓아내려고 하죠. 아이들을 싫어하는 만큼 마코토와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받는 건 더 싫어하니까요. 소녀가 울기 시작하자 마코토는 여관으로 데려가기로 합니다. 한편 리즈라는 남자가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지켜봅니다. 여관에서 소녀는 자신을 리논이라고 소개하고 한 달 전에 언니가 불가사의하게 사라졌다고 설명합니다. 절추야의 어둠은 마코토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어. 한편 타모는 마차를 털려던 도둑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며 제압해. 다행히 그녀는 도둑 중 한 명을 생포하는 데 성공해. 그녀는 도둑을 여관으로 데려오고 마코토는 아키라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며 그녀를 꾸짖어.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잡은 도둑은 여자아이였어. 리논이 돌아오지만 마코토는 그녀에게 잠들기 전에 밥을 좀 먹으라고 권해. 그녀는 그에게 실종된 여동생의 그림을 보여주고 마코토는 그 여동생이 누구인지 보자 갑자기 침묵해. 미호는 타모가 죽인 도둑들을 먹고 돌아와. 마코토는 도둑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리논의 여동생을 인질로 잡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타모와 미호에게 그녀를 구출하라고 지시한다. 마코토의 눈빛이 매섭고 사나워. 정말 진지하네. 두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한다. 마코토가 리논의 여동생을 구출하는데 그토록 단호한 이유는 그녀가 헤스카와와 꼭 닮았기 때문이다. 타모와 미호는 마코토가 리논의 여동생에 대해 얼마나 강렬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미호는 그녀가 어떻게든 그의 지인일 거라고 추론하지만 타모우는 마코토가 이 세상에 친구도 가족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녀가 직접 그의 기억을 들여다봤으니까. 새벽이 밝아오려 하자 타모우와 미호는 목적지로 서둘러 향한다. 맥도날드에서 아침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는 끝내고 싶어 한다. 다음 날 리노는 마코토와 함께 상인들의 시장에 간다. 하지만 리노는 여전히 언니 걱정이 엄청나다. 리논의 언니 토아는 가족의 빚을 갚으려고 모험가 일을 하지만 총빚은 계속 늘어만 간다. 어느 날 리즈를 쓰러뜨리는데 실패한 토아는 리논에게 짐을 싸서 차이지로 도망치라고 한다. 리논은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들고 도시를 질주하다가 언니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하지만 결국 리즈와 마주치고 리즈는 리논에게 이 마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말한다. 토아는 던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정신은 꺾이고 몸은 만신창이가 된 채 그녀는 대대로 모험가 집안 출신인데 언젠가 그녀의 조상 중 한 명이 악마와의 싸움에서 져서 가문의 가보인 단검을 잃어버렸대. 토아는 그 이후로 계속 되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했어. 마지막 힘마저 빠져나갈 때 토모와 미호가 그녀를 구해줬지. 미호는 부식 능력을 써서 감옥 문을 부수고 들어왔지만 결국 제츠야에서 가장 강한 모험가인 밀즈 에이스와 마주치게 돼. 한편 마코토와 리노는 데모플레인 열매를 500골드에 팔고 돌아와. 여관에 도착하자
리노는 갑자기 실례한다며 집으로 가는 척해. 마코토는 조사카이를 발동시켜 리노니 전묘 리즈와 만나는 것을 염탐해 리즈는 마코토가 뒷주머니에 500 골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리논에게 마코토의 돈을 훔치라고 명령하며 여동생을 지하 감옥에서 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리노는 자신에게 친절했던 사람의 돈을 훔치는 것을 꺼리지만 여동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밀스는 리즈와 그의 부하 몇 명과 합류합니다. 토모는 모든 것을 알아차립니다. 밀스가 마을에서 날뛰는 도둑들의 진짜 배후였습니다. 리즈는 토모와 미호를 알아보고 레벨을 속였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최근에 목격된 끔찍한 데미휴먼을 맡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밀스는 두 소녀를 초대하여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된 레벨 1 상인을 헐뜯습니다. 분노한 토모와 미호는 밀즈를 공격하지만 밀즈의 점토 방패인 이지스에 막히고 그 방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편 리노는 마코토에게서 훔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마코토가 여관 밖에 웅크리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자 그녀는 갑자기 그에게 사과한다. 토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다. 그녀는 밀즈의 방어막으로 돌진하여 부수고 난동을 부린다. 그녀의 주먹질에 부하들은 벽으로 날아가고 다른 죄수들은 탈출한다. 미호 또한 많은 부하들을 처치하고 밀즈를 발견하자 다시는 뺨 맞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될 정도로 뺨을 때린다. 토모는 또한 뱀이 몸에 들어가는 기묘하고 관능적인 쾌락 환상을 보여주며 리즈를 물리친다. 토모랑 미호가 건물을 싹 다 부숴놓고 누가 더 많이 죽였나 경쟁을 시작하네. 결국 눈에 보이는 모든 건물을 잿더미로 만들면서 여관 빼고 마을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버려. 결국 리논이랑 토아는 행복하게 재회하고 여관으로 돌아와서 토아는 마코토에게 자기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해. 머리 색깔만 빼면 토아는 정말 헤스카와랑 붕어빵이네. 나중에 마코토는 마을 전체를 파괴한 벌로 토모와 미호를 하늘로 날려버리는 화살을 쏘지. 제츠야가 파괴된 덕분에 마코토, 미호온 토모, 그리고 그들이 구출한 몇몇 모험가들은 차이지로 갈 수밖에 없게 돼. 그들은 마을에 도착해서 제츠야의 파괴를 보고해. 미호의 기억 조작 능력 때문에 제츠야를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오히려 폭주하는 몬스터로부터 제츠야를 구한 영웅이 돼버렸어. 제츠야가 사라졌으니 다시 모험가로 등록해야겠네. 마코토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토모를 꼬드겨서 야행이 되게 해서 미호보다 레벨을 더 올리게 하려고 해. 토모는 낚여서 떠나지. 마코토, 미호, 그리고 다른 모험가들은 차이지로 향해 미호는 토아가 자기를 마코토의 연인이라고 부르자 마음에 들어해. 길에서 거대한 벌레 몇 마리를 만나자 마코토는 미호에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해. 미호는 부채를 한번 휘둘러서 거대한 벌레들을 없애버려. 토아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재료를 채집해도 되는지 묻자 그는 그녀의 엄청난 가슴을 보고 허락하더군. 결국 그도 남자였어. 토아 일행은 끔찍하게 몬스터의 눈을 채집했고 마코토는 그런 광경을 보고 싶지 않았지. 여행 막바지의 토아는 그가 새로 설립한 쿠사노아 상회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더군. 그들은 흠잡을 데 없는 루비 눈을 가진 희귀 몬스터를 몇 마리 만났어. 마코토는 미호에게 다시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토아 일행이 루비를 보존하기 위해 벌레 머리를 손상시키지 말라고 요청하자 그녀는 화를 냈지. 마코토는 어쩔 수 없이 직접 싸워야 했어. 그는 믿음직한 활과 화살을 사용하여 벌레들의 약점을 저격했지. 모험가 중 한 명이 자기 활에 추적 기능이 있다는 것에 감탄하네. 토아 일행은 완벽한 루비 누나를 기쁘게 수확하고 산 중턱에 지어진 차이자 마을로 계속 향해. 마코토는 모험가로 다시 등록하지만 예상대로 여전히 레벨 1 나고자야. 미호가 등록하면 토모가 삐쳐서 자기만 나쁜 놈처럼 보일까봐 막내. 그는 렘브란트 상단에서 완벽한 루비를 찾는 S급 퀘스트를 고르네. 정말 역같은 우연이네. 토아는 완벽한 루비를 기꺼이 넘겨주지만 여정이 여기서 끝나는 게 좀 슬픈가 봐. 마코토는 그녀를 격려하기 위해 여정의 끝을 축하하는 파티를 하자고 제안해. 그들은 놀랍도록 첨단 기술인 미래적인 길드 카드를 사용하여 연락을 유지하네. 나중에 토아는 그들을 정육점으로 데려가고 마코토는 모든 만화 독자들이 꿈에 그리는 전설적인 뼈후키 고기를 보고 기뻐합니다. 마코토는 세치아 구조작전에서 만난 3명의 새로운 동료, 엘프의 축복을 받은 총잡이 루이사,
인간 연금술사 헤이즐, 드워프 돼지 기사 라닌, 디냐와 함께 맛있게 먹습니다. 마코토의 힘에 감탄한 라니나는 그에게 팔씨름 대결을 신청합니다. 맙소사, 근육질이 엄청나잖아. 근육이 얼마나 많든 마코토는 주인공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이깁니다. 나중에 토아는 마코토에게 렘브란트 상사에서 맡은 일, 특히 그 집단을 둘러싼 험악한 소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코토는 미호에게 여관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그는 그들의 귀중품을 가지러 갑니다. 분명히 렘브란트 상사의 일을 맡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미호는 여관에서 억지로라도 마코토님과 같이 자려고 침대라도 태울까 고민하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돌아오셨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눕잖아. 미호는 좀 더 일찍 침대를 태우지 않은 걸 후회한다. 다음 날 마코토와 미호는 아공간으로 돌아가 엠마와 어린 토모와 재회한다. 엠마는 그에게 그의 지휘 아래 있는 다양한 아인들이 건설, 경작, 공예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 중 몇몇은 마코토님을 위한 크고 호화로운 저택을 짓는 임무도 맡았는데 그곳은 그들의 본부 역할도 겸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토모님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어린 토모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엘드는 특별한 운동화를 신고 달려와 마코토를 대장간으로 데려가죠. 마코토를 위해 갑옷을 여러 벌 준비해 놨거든요. 하지만 마코토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우연히도 드로프니를 만든 루구이가 만든 긴 트렌치 코트를 고르죠. 루구이는 그 코트가 드로프닐의 의류 형태이며 너무 빨리 마력을 흡수해서 사용자를 죽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죠. 마코토는 그래도 입어봅니다. 코트를 빨갛게 만들자 마코토는 코트의 기동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나중에 그는 변신할 수 있는 4명의 알크, 하루나, 아키나, 호쿠토, 미나토를 만납니다. 그들은 마코토에게 다양한 채집물을 가져오는데 그 중에는 매우 독성이 강한 버섯도 있죠. 미호는 그걸 매운 간식처럼 먹습니다. 다음 날 마코토는 정식으로 의뢰를 완료하기 위해 렘브란트 상회를 방문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문제에 부딪힌다. 한 남자가 세이드의 모험가 길드에 도착하여 렘브란트 상회 일을 맡은 사람을 찾는다. 마코토는 길드의 대표인 패트릭 렘브란트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코토는 자신이 2랭크 레벨 1 모험가일 뿐이며 자신만의 상회를 설립하고 싶다고 밝힌다. 그러자 패트릭은 갑자기 그를 거절한다. 패트릭은 마코토가 루비 눈깔 몬스터를 쓰러뜨렸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 마코토는 루비 눈깔을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진다. 패트릭은 잠시 의심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는 자신의 딸과 아내가 끔찍한 병에 걸렸다고 설명한다. 모리스 집사가 말하길 레벨 8 저주는 악독한 주술사의 짓이고 치료법은 루비둔으로 만든 암브로시아뿐이라고 합니다. 마코토는 약을 만들 때 헤이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패트릭에게 눈을 몇 개 더 주고 패트릭은 렘브란트 가문 전체와 함께 엄청나게 고마워합니다. 패트릭은 마코토에게 수고비 영수증을 건네고 상인 길드 시험에서 행운을 빌어줍니다. 잠깐, 시험이라고요? 상인 길드 접수원은 필기, 실기,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목돈을 포함한 1년의 시험을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코토는 상인 핸드북을 한번 훑어보고 즉시 시험을 보겠다고 합니다. 마코토는 시험관이 시험을 감독하러 방에 들어올 때 마지막 벼락치기를 합니다. 마코토는 시험 문제를 거의 순식간에 풀어버립니다. 시험은 5학년 수학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험관은 완전히 어안이 벙벙하지만 시험의 조달 부분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마코토는 공을 꺼내 라이드 크리스탈, 메이즈 포르마, 일루미나 툭스, 그리고 하울팽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물품을 구해오는 임무를 받습니다. 마코토는 토아와 다른 모험가들이 준 몬스터 부품들을 그에게 줍니다. 시험관은 마코토를 만점으로 합격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마코토는 예고 없이 나타나 시험을 치르고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거부한 채 떠났습니다. 한편 토모는 호화로운 만찬을 위해 거대한 게임 크랩을 가지고 이계 비행장으로 돌아옵니다. 개를 좀 먹고 나서 오크 중 하나가 미호가 마코토님의 기억을 보고 있다고 알려줘요. 마코토님은 기억 보관소로 달려가지만 엠마에게 강제로 마코토님의 기억 번역을 돕게 돼요.
토모는 미오와 함께 일하게 되고 미오는 꽤 흥미로운 기억을 발견하죠. 마코토님은 음식과 술을 마시러 술집에 가지만 술 맛을 전혀 모르세요. 아무거나 시켰는데 바나나 주스 맛이 나네요. 하지만 또 완전히 그런 건 아니고요. 어린 토모는 오크들의 하루 일을 끝내고 마코토님이 도착하자 몰래 간식을 먹어요. 마코토님도 함께 하시네요. 토모님 말로는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마코토님의 환상도시 건설 계획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마코토님이 아무도 모르는 이상한 과일이나 물건을 그냥 팔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모험가들을 데려와서 물건을 가지고 사회로 돌려보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야 더 쉽게 팔 수 있을 테니까요. 토모님과 미호님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기억 보관소로 향하네요. 어째서 무슨 일만 생기면 항상 저 둘일까요? 결국 마코토님은 문제의 원인이 두 사람이 자신의 기억 조각 2개, 하나는 애니메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일요일 아침 메카 만화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코토님은 더 이상 이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들이 자신의 기억을 소비하도록 허락합니다. 마코토와 토모, 미오는 차이츠로 돌아온다. 마코토는 패트릭을 높이 평가했지만 토모는 렘브란트 상의 전체가 수상하다고 생각한다. 토모와 미오는 침대를 하나씩 차지하고 마코토에게 어느 침대에서 자고 싶은지 묻는다. 마코토는 당연하다는 듯이 소파를 택한다. 다음 날 마코토는 헤이즈를 만나 함께 렘브란트 상회로 향한다. 같은 시각 한 모험가가 용병을 최대한 많이 고용하고 싶다고 요청한다. 그는 렘브란트 상회의 음모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패트릭은 모리스에게 신문에도 굴하지 않는 주술사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정말 근본 있네. 마코토와 헤이즐은 렘브란트 상회로 향하고 헤이즐은 명망 높은 단체를 위해 거래를 하게 되어 긴장한다. 모리스는 그들이 준비한 연금술 실험실로 그들을 안내하고 헤이즐은 곧바로 일을 시작한다. 헤이즐은 그들이 암브로시아 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고 모리스는 루비처럼 붉은 눈이 암브로시아 꽃을 먹고 사는 곤충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체품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헤이즐은 첫 번째 투약량을 완성하고 모리스에게 건넨다. 그는 2번 더 투약량을 완성하지만 모리스가 갑자기 돌아오자 헤이즐은 실수로 그것들을 떨어뜨리고 마코토는 떨어지기 전에 그것들을 잡기 위해 토비 맥과이어처럼 움직여야 했다. 그는 이 일이 끝나면 헤이즐의 머리를 2번 때려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모리스는 그들을 패트릭에게 데려가는데 그는 아내가 갑자기 광분한 후 심하게 다쳤다. 헤이즐은 저주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패트릭은 저주가 처음에는 가벼운 열병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갔다고 말합니다. 움푹 패인 뺨, 붉은 눈, 잿빛 피부로요. 그의 아내는 대학생이 되거나 폴아웃의 구울이 된 것 같아요. 마코토는 그의 아내를 보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약을 투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녀를 제압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코토는 격투가 벌어졌던 방에 들어가 깨진 약 웅덩이에 천을 적십니다. 그리고는 패트릭의 아내를 찾아가는데 그녀는 야생의 구울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잠깐의 몸싸움 끝에 그는 간신히 그녀를 땅에 눕히고 패트릭이 약을 투여할 수 있게 합니다. 그의 아내는 다시 여자처럼 보입니다. 마코토가 딸 중 한 명에게 똑같이 하자 딸은 원래대로 돌아와요. 헤이즐이 또 다른 암브로시아를 들고 달려오지만 놀랍게도 그걸 또 떨어뜨리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네요. 다행히 모리스가 공중에서 그걸 낚아채요. 마코토가 마지막 딸을 찾아갔을 때 그녀가 아직 인간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마코토는 그녀를 치료해서 고통에서 해방시켜줘요. 고생이 끝나자 패트릭은 마코토와 여신에게 그들의 도움에 대해 몹시 감사해요. 마코토는 여신에게 감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마코토는 토모와 미오와 재회하지만 갑자기 불기둥에 공격을 받는다. 두 사람은 당연히 살아남는다. 그들은 더 심한 일도 겪었으니까. 모험가가 휘파람을 불자 20명이 넘는 모험가들이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온다. 그는 토모와 미오에게 자기 편에 합류하라고 권유하고 미오는 금화 10개에 동의한다. 이것은 모두 마코토의 계획대로다. 그는 제츠야의 반복을 원하지 않는다. 마코토와 토모는 공격을 받는다. 근데 토모는 마코토가 신호를 주길 기다리느라 처음엔 방역하지 않아. 마치 토모가 좋아하는 사극처럼 마코토는 한숨을 쉬더니 한 놈을 죽이고 신호를 줘.
하지만 거의 죽기 직전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하지. 토모는 주먹과 칼 등만 사용했는데도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난동을 부려 모험가가 미호에게 달려들자 미호는 싸움에 빠지지 않기로 했을 뿐이라고 받아쳐. 돈을 받든 시체에서 뺐든 금만 받으면 상관없다는 거지. 그중 한 명이 도망치려 하자 마코토가 놈의 얼굴을 바닥에 처박아 버려. 마지막 모험가는 자신을 사이기에서 가장 강한 모험가 라임라떼라고 소개하지. 마코토는 그 이름이 역겨운 술 이름 같다고 해. 토모는 라임을 쉽게 제압하고 땅에 눕혀버립니다. 하지만 라임의 기억을 엿본 토모는 그를 살려줍니다. 라임은 패트릭의 아내와 딸들을 깊은 잠에 빠뜨린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만 그건 마코토가 목격한 저주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라임은 렘브란트 상해가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린 모험가들을 표적으로 삼아 간접적으로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모험가들이 점점 더 위험한 일을 맡아 목숨을 걸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라임의 지인인 주술사는 며칠 전에도 지역 고아원에서 자란 모험가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렘브란트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그의 아내와 딸들을 잠들게 하는 거래를 라임에게 제안합니다. 라임은 단지 여자아이들을 잠들게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동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술사가 잡히자 주문을 바꾼 게 분명해. 마코토님은 그를 풀어주기로 하지만 미호는 라임의 주머니에 있는 금화를 싹쓸이해서 보수를 챙기지. 미호는 마코토님께 갑자기 수입이 생겼다고 신나서 말해. 며칠 후 라임은 패트릭에게 용서를 구하고 패트릭은 마코토님을 존중하여 모리스가 제안한 대로 그를 처형하는 대신 살려주기로 해. 나중에 토모는 라임이 태어나고 자란 고아원을 지키는 동안 그를 찾아가 그녀는 그에게 멋진 카타나를 선물하고 자신의 개인 스파이로 일하도록 초대해. 라임은 기꺼이 수락해. 토모는 패트릭을 관찰하면서 자신만의 속셈을 품고 있어. 그녀는 그가 속으로는 여전히 냉정한 사업가라는 걸 알게 됐어. 마코토, 토모, 미호는 이면 세계로 돌아오고 엠마는 그들에게 셋 모두에게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말해. 엠마는 그들과 졸병들 간의 힘 차이가 너무 커서 병사들이 의욕과 자신감을 잃었다고 설명해. 마코토는 오크들에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토모에게는 미스트 리자드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해. 미호의 알크들은 주로 연구와 생산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아니까 미호는 별 문제 없을 거야. 마코토는 미호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하고 미호가 당연히 승낙할 거라고 믿어. 마코토는 몇몇 오크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그들이 마코토에게 훈련하면서 공격을 한 번도 성공시키지 못해서 의기소침해한다는 것을 알게 돼.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다른 종족들과 거의 대화도 하지 않아. 미호는 주변에서 딴 과일에 더 관심이 쏠려. 지금 벌어지는 일은 안중에도 없어. 마코토는 미호가 들고 있는 게 토마토라고 설명해. 토모는 안개 도마뱀들이 오크족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보고해. 다양한 종족들은 전술 노출을 우려해 서로 소통하는 일이 드물어. 마코토는 그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법을 찾으려 하지만 토모는 이미 아이디어가 있어. 토모는 각 종족의 최강 대표들이 맞붙는 무제한 1대1 토너먼트를 개최해 오크족 대표 아가스와 안개 도마뱀 대표 리디가 무대에 올라와 리디가 먼저 공격하지만 아가스는 강력한 방어막으로 막아내고 이어서 무시무시한 땅울림 공격을 퍼부어 리디가 회복해서 아가스의 방어선을 꿰뚫는 매서운 돌풍을 날립니다. 리디는 빈틈을 타 공격하지만 아가스는 마지막 순간에 꼬리를 잡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결정타 아가스 승리. 양측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지만 토모는 그들의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랭킹 1대1 대결을 할 거라고 발표합니다. 두각을 나타내는 자는 명예병사로 임명될 것입니다. 오크와 안개 도마뱀들은 이 싸움으로 전술이 드러날까봐 걱정하지만 토모는 그럴 걱정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일축합니다. 마코토님께서 한 말씀 해달라는 요청에 여러분의 잠재력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협력 증진을 위해 합동훈련 횟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토모님께서는 이것이 2개 서열전, 즉 2개 최강의 전사를 가리는 시스템의 시작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최강은 AK 서피시은을 가장 먼저 확보하는 자입니다. 마코토님, 토모님, 미호님은 모험가 재등록을 위해 자이게로 돌아갑니다. 토모님께서는 레벨이 조금도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접수원은 마코토님께 위험할 정도로 부족한 인원을 보충할 후계자 그룹을 훈련시킬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자이게의 모험가가 거의 없게 된 것이 마코토님 탓이었기에 승낙합니다. 마코토는 토모에게 토아의 파티를 사이게의 새로운 주력 파티로 훈련시켜 달라고 부탁한다. 토아가 마코토가 전생에 알던 누군가와 닮았다는 걸 알고 마코토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빨리 강하게 만들기로 결심한다. 토모는 토아와 그녀의 파티에게 스파르타식 훈련을 시키는데 페르시아인을 우물에 빠뜨리는 것만 빼고 며칠이 지나고 토모는 그들에게 섀도우테일 부대를 쓰러뜨리라고 명령한다. 그들이 힘겹게 쓰러뜨리자 토모는 결계를 쳐서 섀도우테일을 가둔다. 토모는 그들의 전술에 있는 여러 결점과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친절하게도 직접 시범을 보여준다. 토모는 헤이즐에게 마비 포션으로 강화된 진흙 함정을 만들라고 지시한다. 그런 다음 루이즈에게 안전하게 공격할 장소를 찾게 하고 결계를 해제한다. 섀도우테일들은 진흙탕에 갇혀 꼼짝 못하게 되고 루이즈는 마음껏 녀석들을 쏴 쓰러뜨릴 수 있게 되죠. 몇몇은 서로의 위로 기어올라 진흙탕을 건너려 하고 바로 그때 탱커 역할을 맡은 란이 나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토아는 부대 뒤로 몰래 숨어들어 고립된 목표들을 암살합니다. 그들은 이 전략을 활용해 여러 섀도우테일들을 상대로 큰 효과를 보지만 마지막 도전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토모는 다음에 마주칠 굴에는 섀도우테일이 100마리나 있을 거라고 말하며 오늘 밤까지 전략을 짜오라고 합니다. 토모는 토아의 파티가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으며 길드로 돌아갑니다. 접수원은 그녀가 그렇게 위험한 곳에 경험 없는 파티를 두고 딱 왔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합니다. 거긴 데스위시 로드라고 불리는 곳이라고요. 세상에? 하지만 토아 일행이 그림자 꼬리군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자 그녀의 생각은 금세 틀렸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들은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사이기에서 가장 강력한 파티입니다. 나중에 마코토는 미오에게 티노락 숲에서 암브로시아 꽃을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그것들을 암브로시아 포션으로 만들어 자신의 주요 상품으로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그는 가게를 여는 데 도움을 청하기 위해 패트릭을 방문하고 패트릭은 기꺼이 응합니다. 하지만 패트릭도 바보는 아니기에 마코토가 왜 그의 가게 중 한 곳의 공간을 임대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이계를 통치하는 아이온 왕국은 보통 가게 주인들에게 왕국의 간첩 활동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코토는 그런 게임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패트릭은 중립도시에 사는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지만 그는 시간을 좀 달라고 한다. 한편 인간 무리가 티노락 숲에 들어서고 두 엘프의 매서운 눈이 그들을 지켜본다. 아쿠아와 에리스는 숲에 들어온 인간 모험가들을 전부 죽인다. 여긴 니들이 올 곳이 아냐, 멍청이들아. 한편 어린 토모는 마코토를 현실 세계에서 무역회사를 설립한 것을 기념하는 축하 파티에 데려간다.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건 그에게 쥐약이라 집에 가고 싶어 한다. 미오는 사이기에게서 산 음식을 그에게 먹이려고 가져온다. 하지만 마코토는 야생동물처럼 손으로 움켜쥐고 그렇게 먹는다. 토모가 미오를 데려간 후 하루나가 암브로시아 꽃에 대한 보고서를 들고 도착합니다. 위치는 정확히 파악했지만 그 지역의 적대적인 종 때문에 수확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한 다른 동료들인 아키나, 미나토, 호쿠토 모두가 이계에서 다양한 유용한 일에 뛰어들었다고 말합니다. 리디 또한 아가레스와의 재경기에서 승리했으며 현재 토모 밑에서 훈련 중이라고 기쁘게 보고합니다. 이계에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역사 드라마죠. 마코토는 남작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작은 사실상 천국과 같은 곳에서 살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표현하지만 솔직히 바깥 세상에 대해서도 궁금해합니다. 마코토는 그에게 사익의 상점에서 일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는 드워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기와 갑옷을 만드는데 더 신뢰할 겁니다. 마코토님이 얼마 전에 치료해준 오크가 다음 환상도시 조우를 감독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마코토님의 여러 부하들이 잠시라도 시간을 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미오와 토모는 옆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미오는 티노락 숲에 있는 암브로시아 꽃을 누가 지키고 있는지 짐작하지만 토모는 그녀에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마코토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감지하지만 잠시 후 다시 감지합니다. 그들은 끔찍한 예감이 듭니다. 그들은 마코토님 곁으로 달려가고 마코토님은 활쏘기 연습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토모는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묻고 그는 단지 관역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토모는 그가 하고 있던 마음을 비워 무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하도 많이 해야 해서 마력이 놀라울 정도로 커졌고 간접적으로 이게도 확장됐어. 마코토는 반지 근처에 떨어진 물방울을 힐끗 보더니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깨달아. 토모는 마코토의 마력 수준이 이미 신의 수준일 거라고 말해 하카이를 따라하고 싶어 했을 뿐인데 여신이 그의 존재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를 없애려 들 거라고 경고해. 앞으로는 훨씬 강력한 마력 압축기가 필요하겠지만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야. 토모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할 거야. 너는 마코토를 집으로 데려가고 토모는 극심한 피로로 쓰러져 자신이 신의 레벨인 사람과 협력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다음 날 마코토는 가게를 열기 위한 준비로 쇼핑을 나선다. 자신과 똑 닮은 아인과 부딪힌 마코토는 비로소 사람들이 왜 그가 아인처럼 생겼다고 말하는지 깨닫는다. 한 호위 여성이 그에게 서비스를 제안하자 토모와 미호는 그를 여관으로 끌고 돌아간다. 두 사람은 그에게 거의 들이대다시피 했으면서 마코토가 여자를 꼬시려 했다는 사실에 화를 낸다. 더는 안 돼. 지금 당장 여기서 해치울 거야. 마코토는 안개문을 통해 도망쳐 아공간으로 돌아간다. 엠마는 그의 찢어진 옷과 손목에 묻은 거미줄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고 그에게 옷을 건넨다. 마코토님은 루구이님 덕분에 새로운 드롭 이어링을 장착하셨습니다. 나중에 미호는 지난밤에 강압적이었던 것에 대해 마코토님께 사과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바라는 건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것뿐입니다. 그는 미호를 티노락 숲으로 데려가 암브로시아 꽃의 근원을 조사합니다. 그는 그들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미호에게 암브로시아 정원으로 도망치기 전에 그들을 처리해야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마코토님은 축축한 흙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호의 손을 잡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암브로시아 정원의 두 관리인인 아쿠아와 에리스를 만납니다. 미호는 마코토님과 손을 잡은 소중한 순간이 겨우 31초밖에 지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격분합니다. 협상은 금세 결렬되고 아까 호위하던 여자가 나타나 꽃을 전부 가져가겠다고 선언하죠. 마코토는 화가 난 미호와 자신을 방어하며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스니커즈로도 안 될 거예요. 마코토는 미호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에리스와 아쿠아가 그들을 쫓아가죠. 토모가 마코토에게 연락하는데 마코토가 도검 제작과 벼 심기 취미를 허락해야만 도와주겠다고 하네요. 토모는 떠돌이 모험가들과 미호를 홀린 상태에서 깨어나게 할 계획을 알려줍니다. 마코토는 3명의 모험가를 환상도시로 밀어넣고 그곳에서 어린 토모와 몇몇 오크들이 그들을 데려가죠. 그는 일부러 손을 다치고 미호가 치료하게 합니다. 그녀는 에리스의 마력을 흡수해서 마법을 못쓰게 하고 마코토는 작은 불씨로 그들의 무기를 부셔버립니다. 마코토는 자신이 그냥 볼 일이 있어 온 상인이라고 두 소녀를 설득하고 그들은 그들을 자신들의 장로들에게 데려가기로 합니다. 에리스는 그들을 숲 오우거 마을로 환영합니다. 그곳은 보통 그들과 암브로시아 꽃을 숨기는 장벽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빈정거리며 그들처럼 수상한 사람들을 항상 마을에 초대한다고 말합니다. 마코토는 그녀가 먼저 공격했다고 지적하자 그녀는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마코토는 닐기스토리라는 남자가 이끄는 숲 오우거 마을의 장로들을 만납니다. 숲 오우거는 현대 엘프의 조상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다른 종이라고 주장합니다. 닐기스토리의 아들인 에도노가 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들어오지만 마코토를 의심스럽게 봅니다. 복면 쓴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 상인이라고 주장하면 당신이라도 수상하겠죠. 그는 아버지와 무너진 용의 장벽에 대해 이야기한 후 떠납니다. 신문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뒤 마코토는 에리스와 아쿠아와 다시 합류하고 그녀들은 그에게 자신들의 스승을 소개해주고 싶어합니다. 그들의 스승인 몬도는 문을 사용하는 건 약자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벽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몬도는 마코토의 손을 잡고 살펴본 후 마음에 들어합니다. 미호는 화가 나서 몬도를 문 밖으로 날려버립니다. 이유는 마코토님의 손을 1초 더 오래 잡았기 때문입니다. 에리스와 아쿠아가 주인님을 확인하러 달려가지만 몬도는 기적적으로 살아있어.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마코토가 자신을 만난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속으로 맹세해. 나중에 마코토는 미호에게 몬도와 에도노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해. 미호는 차원으로 들어가 그들을 염탐해. 그녀는 몬도가 누군가에게 홀린 것 같고 에도노는 악마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알게 돼. 마코토에게 돌아오자 그는 그녀에게 토모에와 교대해달라고 부탁해. 그날 밤 축하 행사 동안 마코토는 몬도와 에도노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차려. 갑자기 몬도는 에도노의 목을 졸라 나무 트lun크에 쳐박고 둘 다 불가사의한 불길에 휩싸여 그들의 쭈그러든 몸에서 강력한 활기가 솟아오르지. 그 활기가 마코토에게 부식 마법을 날리지만 마코토는 미호의 방법을 따라 흑마법으로 흡수해버려. 그러고는 밸브를 올려서 할트기의 마력을 거의 전부 흡수해버리는군. 마코토가 토모에에게 신호를 보내자 할기는 이계로 전송돼. 이 모든 걸 지켜본 포레스트 오거 장로들은 이제 마코토가 평범한 상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들은 심지어 그를 처형하려고 이 파티를 준비하는 수고까지 감수했어. 토모에가 나서서 자신이 대룡신이며 마을 주변에 장벽을 친 장본인이라고 밝히지. 넬게스토리는 그녀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다른 포레스트 오우거들에게 머리를 숙이라고 명령해. 토모에가 마코토님께 충성을 맹세했다고 말하자 그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들은 이계에서 혓바닥을 신문하고 마코토님은 그가 가진 다양한 마법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마코토님은 오크 소녀가 쓴 마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마법들을 배우고 싶어합니다. 혓바닥은 자신이 완전 초보에게 졌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우울해합니다. 혓바닥은 세계를 넘나드는 능력을 가진 우월한 인간 종족인 그란트가 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토모에는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균열의 문을 발견하고 그곳에 머무는 인간들을 그란트라고 부른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마코토님의 부모님처럼요. 하지만 이 차원 이동 통로를 통과하는 여행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토모에는 그 핥는 녀석을 데리고 계약을 맺자고 제안해. 그 녀석의 마법 전문 지식을 우리 편으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마코토는 그 핥는 녀석을 동족이라고 생각해. 한편 아까 그 3명의 모험가들은 근처 창고에서 보물을 훔칠 계획을 세워 호쿠토와 어린 토모에는 보석이 가득 찬 상자를 그 창고로 옮기고 호쿠토는 화장실로 달려가는 어린 오크 소녀를 발견해. 마코토는 그 핥는 녀석과 계약을 맺고 그는 키 크고 근육질의 매력적인 남자로 변신해. 왜 마코토만 완전히 평범해 보이는 거지? 갑자기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고 토모에는 갑자기 머리에 꿰뚫는 듯한 고통을 느껴 자신이 부주의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마코토는 미호에게 지혈을 부탁하고 자신은 사고 현장을 조사한다. 그 할기는 살과 피로 이루어진 몸에 익숙하지 않아 마코토를 따라잡기 힘들어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치유 마법을 쓸 수 있다. 마코토는 심하게 다친 호쿠토를 발견하고 처음에는 그가 죽은 줄 알고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의 치유 카이와 할기의 마법으로 호쿠토의 상태는 안정된다. 마코토는 공기 중에 만화가 응축되어 있는 것을 알아챈다. 안 좋은 징조 같은데 어린 오크 소녀가 목걸이를 건네주는데 전에 마음씨 착했던 오크 하야토의 것이었어. 소녀는 폭발이 일어난 곳을 가리키고 마코토는 거기서 여러 기억 조각들을 발견해. 그 중에서 어린 토모에 오크 그리고 몇몇 모험가들의 기운을 느껴 미호가 의식이 흩어지면 죽음에 이른다고 경고했던 걸 기억하고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해. 기억 조각 중 하나를 만져보려 하고 전에 봤던 여자 모험가의 기억을 들여다봐 그 모험가가 전에 반인족과 부딪히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걸 알게 돼. 게다가 폐기 처분될 보물을 훔쳐 달아나려다 예전에 버렸던 드롭 근처의 링 중 하나가 폭발해서 어린 토모에, 하야토, 그리고 아마도 모험가들까지 죽게 된 걸 알게 돼. 마코토가 미쳐 날뛰기 시작해. 여자는 클레이 이지스 덕분에 간신히 살아남아 차이지 거리에서 의식을 되찾지. 여자는 훔친 물건들을 모으지만 곧 짙은 안개에 휩싸여. 곧 여자는 이 모든 게 스티븐 킹 소설이길 바라게 될 거야. 그녀의 운명은 훨씬 더 끔찍할 테니까. 마코토가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오는데 가면은 쓰고 있지 않아. 여자에게 그의 얼굴은 끔찍하고 그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어. 마코토는 진심으로 이 여자를 전에 죽였어야 했다고 생각해.
그는 하야토에게 받은 단검을 꺼내 그녀의 팔을 잘라버립니다. 그녀가 바닥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자 마코토는 그녀의 목을 찔러 죽여 입을 막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마코토는 자신이 살아있는 인간을 제 손으로 죽인 것이 처음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에만 2번째로 미쳐버립니다. 어린 토모에와 하야토를 기리는 장례식이 열립니다. 폭발로 인해 남은 시신이 없어서 묻을 것조차 없습니다. 마코토는 자신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코토는 할든 행위의 지식이라는 뜻의 시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는 토모에에게 어떻게 그녀의 기억을 들여다보는 힘을 쓸 수 있었는지 묻는다. 그는 자신이 용, 거미, 해골, 할기, 혼종 같은 게 된 건 아닌지 걱정한다. 토모에가 웃는다. 그녀는 수련을 통해 주구는 깊은 신뢰감을 공유하면 자신의 종복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이나 비상사태 시에는 이러한 능력이 저절로 나타날 수 있다. 미와 토모에는 마코토와 누가 더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경쟁하는데 이는 곧 오랜된 이야기처럼 되어간다. 마코토는 아이들과 현실 세계의 모험가들이 만나지 않도록 차원계 경계 외곽에 특별 구역을 설정한다. 그는 호쿠토가 잘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하루나에게 알크들을 모험가로 위장시켜서 이 새로운 구역에서 정보를 수집하라고 부탁하는군. 드워프들은 또한 폐기물 관리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군. 나중에 마코토는 하야토의 절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자신의 근시안적인 태도에 대해 사과하는군. 시키와 집으로 걸어가면서 마코토는 그에게 결심했다고 말하는군. 마코토는 패트릭을 찾아가고 패트릭은 그에게 지인과의 준비를 마쳤다고 말하는군. 마코토는 세계 지도가 기본적으로 일본 지도라는 것을 보고 놀라는군. 하지만 우리가 정말 놀랄 일인가? 리미아 왕국과 그로토니아 제국 사이에는 중립도시인 로츠가르드 학원이 있군. 마코토는 사이계의 새로 낼 가게는 동료들에게 맡기고 바로 떠날 생각이다. 믿음의 표시로 마코토는 패트릭과 모리스에게 본 모습을 보여준다. 둘 다 역겨워하는 기색이 역력하지만 패트릭은 아내가 방사능 구울처럼 생겼어도 여전히 사랑했다고 말한다. 마코토는 이계로 돌아와 토모와 미오에게 시키를 데리고 로츠가르드 학원 도시로 갈 생각이라고 말한다. 전직인간 연구원인 시키는 분명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고 도시를 파괴할 일도 절대 없을 것이다. 작별 선물로 마코토는 토모에게 검술에 대한 기억을, 미오에게 총에 대한 기억을 준다. 토모는 숲, 오우거 같은 새로운 종족을 이계로 초대할까 고민한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후 그는 로츠가르드 학원으로 향한다. 하지만 도착 직후 여신이 그를 찾아내죠. 강력한 폭발이 도시를 강타하고 마코토는 메마른 황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패트릭은 인간과 마족 군대가 로츠가르드 바로 근처 전장에서 만난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정말 운이 없군요. 토모에와 미오는 마코토가 사라진 것을 감지하고 시키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릅니다. 마코토는 칼을 휘두르는 소피아와 단신 미츠루기, 2명의 모험객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코토는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간 것을 보고 그들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죠. 지금까지 그가 상대했던 그 어떤 적보다 강합니다. 마코토는 그들이 여신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그는 토모에, 미오 시키에게 연락하려 하지만 그의 텔레파시가 닿지 않는다. 그는 혼자서 이 싸움을 하고 있다. 마코토는 그들과 소통하려다 자신이 악마와 인간 사이의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소피아와 미츠루기도 악마 편으로 돌아섰다. 마코토는 탈출 전략을 세우고 기동 코트로 바꾼다. 그는 도망치는 것을 엄호하기 위해 불타는 쇠뇌를 소환하고 은폐 카이를 사용하여 도망친다. 하지만 미츠루기가 수정벽을 소환하여 그의 속도를 늦추고 소피아가 빠르게 그를 따라잡는다. 그의 방어막은 소피아의 공격을 간신히 막아내는 정도지만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 소피아는 마코토의 이상한 능력에 조금 당황하고 미츠루기는 그가 여신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추측해. 소피아는 특별한 반지를 사용해서 축복을 해제하려고 하지만 여신이 마코토에게 준 것은 인간이 아닌 종족과 대화하는 능력뿐이라는 걸 몰라. 축복이 사라지자 마코토는 영어로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돼. 마코토는 거대한 황금 기둥이
바로 그 중심에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마코토는 그들에게 자기소개를 부탁해. 미츠루기는 용 학살자로 더 잘 알려진 소피아를 가리키고 자신은 미츠루기라고 소개해. 하지만 그는 용의 이름인 랜서로 더 잘 알려져 있지. 랜서가 죽은 건 아니었지만 여전히 인간은 아니야. 마코토는 사이그 길드에서 그들의 이름을 알아봤어. 그들이 다시 마코토를 공격하려 하자 그는 그들이 이성적으로 들으려 하지 않을 거란 걸 깨달았지. 그에게 위협을 느낀 그는 드롭 이어링 중 하나를 빼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만화 폭발을 일으켜 주변 방향을 초토화시켜 소피아와 미츠루기는 날아가 버렸. 그러고는 자신의 특기인 궁술에 사용할 아킨, 커다란 화살촉을 꺼내지. 그는 불화살을 그들 둘에게 쏘고 화살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마코토가 물 화살을 날리자 소피아와 미츠루기는 후자의 장벽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어. 폭발로 엄청난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피아는 그걸 틈타 마코토의 뒤를 공격하죠. 마지막 발악으로 마코토는 아친을 근접 무기로 사용하고 놀랍게도 그 아친이 소피아의 검을 부셔버리면서 간접적으로 미츠루기까지 다치게 합니다. 소피아는 망설임 없이 마코토를 꽉 끌어안죠. 하지만 오래 즐거워할 틈은 없을 겁니다. 미츠루기의 부서진 조각들을 발판 삼아 하늘로 뛰어오르더니 마코토를 죽도록 내버려 두는군요. 하지만 그에게도 방법은 있습니다. 소피아는 마코토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확신하며 돌아옵니다. 마코토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력을 저장해둔 여러 개의 드롭니어 반지를 연료 삼아 그는 그야말로 아마겟돈이라 칭할 만한 것을 터뜨립니다. 불덩이와 물기둥이 전장을 덮치며 인간과 마족 군대를 가리지 않고 휩쓸어 버립니다. 연기가 걷히자 마코토의 마법으로 인해 거대한 호수가 생겨났습니다. 소피아의 갑옷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고 미츠루기는 다리 한쪽을 잃었습니다. 지친 소피아는 마코토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반드시 찾아내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마코토가 깨어났을 때 그는 토모와 미오 옆에 누워있는 이계에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고 상처도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손가락까지 되찾았습니다. 한편 패트릭은 정보원으로부터 편지를 받는데 포트 스텔라 근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 듣자 하니 그곳에서 일어난 참사는 붉은 옷을 입은 마법사, 아마도 여신의 영웅이 일으킨 것 같아 마코토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시키의 설명에 따르면 여신은 그에게 악마와 싸우도록 강요하려 참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소피아와 미츠루기가 그를 공격한 거야. 이것은 마코토에게 교훈이 돼. 그는 한 번에 알 수 있는 마법의 양을 늘리고 싶어해. 미오와 토모는 그와 동행하고 싶어봐 하지만 그는 그들을 비축해 두기로 결정해. 여신이 그들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 더 나아. 토모는 카모를 소개하는데 링 근처에 깨진 물방울을 핵으로 삼아 만들어진 그녀 자신의 새로운 조각이지. 이전에 그녀에게 닥친 비극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토모는 카모가 기술적으로 마코토와 그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고 놀리지만 미오는 절대 참지 못하지. 수보우거들은 이계에 통합되었고 그곳에서 토모 스타일의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고 있어. 마코토의 환상도시도 성공적이어서 아키나는 젊고 무모한 모험가들을 쉽게 끌어들여 마을을 둘러보게 만들고 있어. 사이그에 있는 그의 가게도 성공적이야. 마코토의 반인족 동맹들이 운영하고 있지. 에리스의 빈정거림과 무표정한 성격은 이 가게에 딱 필요한 요소였어. 가게는 그들의 능력을 훌륭하게 보여주네요. 바로는 검의 날카로움을 향상시키고 미오는 모험가의 뺨에 있는 두리안을 베어 보여주고 에리스는 그들의 치유 물약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아쿠아는 심지어 포스터걸로 합류하는데 모든 가게에는 검은 피부의 엘프 여친이 필요하니까요. 마코토의 오랜 지인들이 와서 가게 개업을 응원합니다. 패트릭은 새로운 경쟁자가 생겼다고 장난스럽게 한탄하는 동안 마코토는 가게 내부를 꾸미느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포트 스텔라 근처에서 자신이 일으킨 피해가 양측의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 현재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다른 두 영웅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마코토는 자신의 반쪽 세계 영토를 내려다보며 앉아 부모님이 먼저 부가 퀘스트를 하는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엠마가 도착해서 송별회의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코토는 이 세계에서 겪었던 모험들과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던 일들을 회상한다. 하지만 토모에와 미호가 다시 싸우기 시작하자 그는 생각을 바로 바꾼다. 마족들이 먼저 죽이지 않는다면 그의 가장 가까운 두 종이 그를 죽일 것이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